자, 2019년 국가제 7급 헌법 기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설하면서 추가적인 쟁점이나 앞으로 나올 만한 쟁점 간단하게 체크해 줄 테니까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다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의외로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90점 이상이 꽤 많았어요. 내가 오늘 본 사람만 여기 4층에서만 한 7, 8명 봤어요. 끝나고 나서 또 오전에 상담했더니 한 3, 4명이 또 추가로 더 있어가지고 이 4층에서만 한 7, 8명 나올 정도로 그게 의외로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의외로 점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쟁점을 좀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보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헌재 결정이 된 재심은 이게 일단 위원장 해산이죠. 이거 허용되죠. 위원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이죠. 재심. 두 번째 68조 1항 연소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이게 그 판단 유탈이에요. 판단 유탈. 얘가 민사소송법 451조를 적용해서 판단 유탈은 재심사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판단 유탈이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구 기간 내 청구했죠. 헌법소원을.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수로 도과했다고 판단해서 각하했죠. 각하했죠. 이게 판단 유탈이 있다고 봤죠. 그래서 허용되고. 그런데 68조 1항의 헌법소원에서 심판 대상이 법령이 되거나 또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아예 심판 대상이 이제 법률이죠. 이거는 재심이 아예 불허된다라겠죠. 재심이 불허된다. 불허된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그 대신 이거 일사부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이 허용이 안 된다는 거지 사건이 달라지면 재심은 허용되는 겁니다. 지금 재심이라고 하지 않죠. 정확하게. 재자라는 것은 이게 동일 사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판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달라지면 되죠. 근데 동일 사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랑 계속 질문하는 게 75조 7항에는 재심 있지 않습니까? 68조 2항 헌법소원에서 이 헌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68조 2항에서는 허용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거는 이 재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된 재심이에요. 헌재 결정이 나온 다음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달라라는 재심이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심을 하는 거예요. 68조 2항 헌법소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죠. 재판이 진행되니까 도중에 패소 판결이 확정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헌재가 위헌 결정, 인용 결정 한단 말이죠. 그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달라. 다시 재판해달라라는 재심이죠. 헌법재판소는 인용 결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하죠. 그러면 재심이 가능하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달라는 재심이 가능하다는 게 75조 7항이죠. 이건 왜 발생하는 거죠? 68조 2항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시키는 대신 재심 조항을 두는 거예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이고 허용이 안 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은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심이죠. 물론 인용 결정이 나와야죠. 기각이 아니라. 이거 기각으로 한번 틀리게 냈었죠. 75조 7항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은 뭐 정말 생뚱맞지 않는 법조항이 출제가 된 거고 3번 경찰청장 하여금 퇴직 후 2년 이내 정당 가입 금지는 선례배자의 침해했죠. 근데 피선거권은 아니죠. 왜 입후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어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피선거권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정당의 가입이 직업은 아니죠. 그 때문에 피선거권과 직업의 자유는 제한 자체가 안 발생하는 거예요. 제한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침해될 여지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설립의 자유면 침해했죠. 근데 설립의 자유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거에도 문제가 됐죠. 이게 8조와 21조를 근거로 들었죠. 8조 이 판례에서는 8조와 2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최신 판례는 주로 이제 8조를 많이 드는데 이 판례에서는 8조와 21조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2장이 아닌 이 말이죠. 제2장이 헌법 제2장이 헌법 제2장이 권리무죠. 몇 조부터 출발하죠? 10조부터죠. 10조부터 시작해서 39조가 제2장의 이제 헌법상 권리무인데 이거는 1장이죠. 1장 헌법 총강이죠. 총강. 1조부터 시작해서 9조. 이게 1장인데 1장에서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봤죠. 이 판례죠. 최근에 기출에서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1장에서도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장에서도 기본권을 도출한 적이 있었던 게 또 몇 조죠? 3조죠. 영토조항으로부터 영토권을 도출한 판례가 있죠. 그죠? 4조로부터는 도출하지 않았죠. 통일조항으로부터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봤죠. 헌법 전무로부터는 도출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걸 좀 틀리게 냈고 4번이랑 2번이 경합이 붙었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근데 4번이 선관위에 신고한다죠. 근데 이미 국회에 신고한다는가 뭐 틀림이 규칙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안에 사이에 멀지도 않아요. 이미 규칙에 있었어요. 4번이. 4번 이미 규칙에 있었기 때문에 소거해서 맞출 수도 있었다 봐요. 2번은 뭐 그렇다고 지금 2번 이런 걸 공부하러 지금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 숫자를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먼저 정당의 뭐죠? 이런 상근 직원들 숫자까지 담겨야 돼. 정당법에. 그거 암기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도전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2번은. 근데 4번은 이미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가지고 2번을 찍을 수는 있었겠죠. 물론 이제 뭐 1번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죠. 국적법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죠? 1, 2번은 쉬웠는데 대한민국 국적 사실이 없는 외국인 국적 허가죠. 두 번째 귀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가진다. 특허니까 재량으로 보죠. 귀화가는 특허죠. 행정법적으로 그러면 재량이죠. 다만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 하나 있었죠.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허가를 불허하느냐 여부는 재량이냐. 그건 재량이 없죠. 요건을 못 갖추면 무조건 허가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못 갖춘 자에 대한 귀화 불허는 재량이 아니죠. 그건 반드시 귀화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을 갖췄을 때 귀화할 것인지는 재량이죠. 요건을 갖췄을 때 귀화할 거냐 말 거냐는 재량.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귀화 불인정은 당연. 재량이 아님. 이것도 나왔죠.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3, 4번이 경험을 붙었겠죠, 이게.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게 맞추기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확률 게임으로 갔을 거예요. 3, 4번. 근데 3번 뭐 느낌상 큰 문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혹시 숫자가 틀렸나? 이래가지고 4번을 찍어서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서발에 지잡기? 뭐라 해야 되나? 서 뒷걸음질 하다가 지잡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4번을 찍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4번이었는데 뭐 거의 뭐 확률 게임으로 맞췄다고 봐야죠. 맞췄다 하더라도 운으로 맞췄다 봐야지. 이거는 뭐 실력으로 맞출 수는 없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행정법을 좀 도입하면은 좀 쉽죠. 우리 그 행정법에서 많이 틀리게 내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법에 직권 취소 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1년이라는 제한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직권 취소 기간의 제한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절차법에서도. 다음에 실권의 법리는 몰라도 규정 자체는 안 두게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사인의 규칙 사유가 있는 내용이죠. 잘 보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각을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각을 받았다. 규칙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보호될 여지가 없는 거죠. 이 귀화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뢰가 보호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기각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직권 취소 기한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출발한 법조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도 뭐 그 기간상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직권 취소 기간상의 제한을 두지는 않죠. 근데 뭐 이건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다 사후 약방문이야.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맞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자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찍는 수밖에 없어요. 2번은. 예? 2번에서 3, 4번 둘 중에 하나 찍어서 운이 좋으면 맞추고 진짜 순수한 운이죠. 어쩔 수 없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죠. 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 사실 이런 해설은 별 뭐 수험학적으로 별 도움은 안 되죠. 근데 행정법을 또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강학생 직권 취소죠. 철회는 아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신뢰가 보호될 필요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간상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죠. 절차법에서도 직권 취소 기간이 제한 규정이 없죠. 자꾸 제한 규정이 있느냐고 있다. 이런 식으로 1년. 출제를 기출해서 많이 했죠. 행정법에서는. 그와 유사한 문제로 보시면 돼요. 유사한 문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신뢰보호 소개법은 뭐 자주 출제되지만 이번에는 아주 쉽게 냈다고 봐야죠. 쉬운 조문만 구성이 돼서 특히 2번이야 부정소개법 원칙적으로 뭐 허용 안 된다고 나왔는데 뭐 이건 다 알다시피 틀리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게 최근에 이제 이 모의고사 때 근데 이거 조심할 그 해설은 조심은 하셔야 돼. 이 자체는 뭐 틀릴 가능성이 없는데 조심은 하셔야 한다, 그렇죠? 진정소기법에서는 국법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소기법에서는 국법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아니죠. 이 문구가 이제 원래 89년 최초 판례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도 헌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게 저번에 제가 냈던 것 같은데 7월 말쯤에 냈던 것 같은데 그 모의고사 문제 오히려 그거 조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시혜적인 소위법이죠. 입법자의 재량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보면. 그죠? 현저하게 불합리, 불공정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전혀 불가능하다.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면 틀리죠. 그 다음에 시혜적 소위법과 대립되는 게 부담적, 침익적 소위법이겠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여기는 금지가 안 되죠. 그렇죠? 시혜적 소위법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사 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소위법에 해당하는 것들 암기하시고 체크해서 여러분 뭐 암기할 교재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진정소위법에 해당했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나올 게 나왔는데 좀 쉽게 나왔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1번이 최근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작년 말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나올 정도로 각종 시험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1번이죠. 아마 제일 쉬웠다고 봐야죠. 그렇죠? 뭐죠? 그래서 영장주의 규정은 있지만 16조에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영장주의 예외가 허용된다라는 게 16조의 특징이죠. 16조 영장주의 규정이 있다.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영장주의 예외가 그러나 인정된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16조의 특징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1번의 결론이 3번이었죠. 3번 필요한 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역시 나왔죠. 영장 위배되지는 않았죠. 영장지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로 봤죠. 그런데 법원의 허가가 영장지 정신이죠. 그래서 영장지 정신에 부합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죠. 영장지 적용은 됩니다. 2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같이 나왔던 게 뭐였죠? 필요한 때.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입법정 합헌 결정이 나왔고 2번. 그 다음에 기소 중지의 경우는 통신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도록 한 것은 또 유언이 나왔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장지 의의죠. 계속 사용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영장지의 의의죠. 영장지는 누구의? 법원이죠. 머릿속에 바꿔 시작해야죠. 법원이다. 법원이 결정한다. 그렇죠?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이 결정한다. 뭐 이게 유일한 의미죠. 어떻게 보면 법원이 결정한다. 라는 거죠. 구속의 개시, 구속의 해제 여부, 구속의 전 과정에서 오로지 법관만이 이를 결정한다. 이게 영장지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지 관련돼서 이제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것들 이제까지 최근 판례들까지 다 정리해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영장지. 근데 신기하게 변호인 조력 이번에 안 나왔는데, 그렇죠? 조심해서 가셔야겠죠. 변호인 조력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5번 청원권. 솔직히 청원권은 1, 2번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3번이 원체 기출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할 수는 있었겠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게 90점대 수험생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5번은 1번, 2번을 알아서가 아니라 3번은 아니까. 3번은 그죠? 그래서 청원권이라는 것은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는 포함하지만 이유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여러 차례 기출에 있었기 때문에 3번을 찍었겠죠. 현실적으로는 이거예요. 뭐 누구는 뭐 1, 2번을 알고 찍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겠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맞춰요, 이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 위원회는 청원한 자 일을 알려야 한다. 지방의 위원회가 아니라 의장이라는데 의장이 이제 알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냐겠죠. 시험장에서 이 조문이 다뤄진 적이 없걸랑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장난친 지방의 위원회랑 의장이랑 단어를 바꿔서 출제한 게 처음이란 말이죠. 수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5번, 1번 이게 의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틀려. 이렇게 답을 맞출 수는 없었다 이거죠. 2번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법했죠. 이 조항 관련된 법장이 개정되기도 했고 소관사면은 거치긴 하죠. 그런 면에서 2번은 좀 더 상대적으로 답을 골라낼 수도 있었다고 봐야지. 1번에 비하면. 근데 역시 3번 아니면 이게 방법이 없다 이거죠. 방법이 아니었으면 그 방법이 없다. 4번은 사실은 이건 다뤘던 것들입니다. 기출에서는 거의 안 다뤄졌지만 많이 그 언급이 됐던 주제인 거예요. 이중청원. 이중청원은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죠. 수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중청원은. 그래서 나중에 접수된 청원은 반려하지만 앞에 접수된 청원은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청원은 아마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4번은. 그렇지만 뭐 1번 이런 거 찾기 거의 불가능하다. 3번이 확실하니까 다행히도 옳은 질문을 찾으라니까 이게 답을 오히려 했을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면 이게 정답률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옳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을 쉽게 찾을 수는 있었다 봐야죠. 자기결정권. 이와 같이 이제 침해 전 단계 내용을 출제하죠. 경찰의 차량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지 뭐 인격권, 초상권이라든지 집회의 자유 제한이겠죠. 제한인데 물론 침해는 아니었습니다. 5대4로 합헌이었죠. 5인은 위헌이었지만 4인은 합헌이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기각이 나오는 사건이었죠. 기각이 나오는데 요새는 그런 게 이와 같이 뭐 침해 여부만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보호 영역이라든지 제한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최근에 출제의 특징 중 하나죠. 제한은 맞죠. 침해는 물론 아닙니다. 2번은 뭐 다 수험생들이 알았던 것 같고 이거는 2번은 그죠? 그런데 3번 다행히도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죠?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는 36조나 10조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출제가 많이 됐었고 4번은 남자의 성적 자유를 제한이 아니다. 이건 틀렸겠죠. 남자를 처벌하는 법정입니다. 지금 보면 4번이 뭐야?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는 게 혼인빙자 간음죄죠. 이게 남성의 그죠? 자기결정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 침해죠. 이혼이 나온 건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혼인빙자 간음죄가. 근데 이거 남자의 권리 침해인 거죠, 오히려. 남자의. 물론 여성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죠. 헌재 판례를 읽어보면. 했는데 이건 뭐 약간 상식을 동원해서 맞출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녀를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게 남자를 처벌하는 거니까 남자의 권리 침해였겠죠. 이혼인 건 다 아실 테고 그런 관점에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7번의 2번은 뭐 엄청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거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저도 모의고사 때 많이 냈고 뭐 계속 내고 있었던 거고 원체 중요한 쟁점이죠. 근데 7번, 1번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이거 대립되는 게 이제 103조죠. 객관적이죠. 103조 양심. 46조 2항이나 이제 103조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이면 안 돼요. 그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이죠. 103조는.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형성한 직업인으로서 양심, 객관적 양심이라고 표현하죠. 뭐는요? 103조. 103조는 법관이 재판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을 형성하고 재판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게 또는 소송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양심이 한단 말이죠. 객관성이 있어야죠. 103조는. 근데 이 19조는 주관적 양심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납득을 못하는. 제가 종교의제 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뭐죠? 나는 빗자루 신을 믿는데, 내가 강의하러 오기 전에 항상 빗자루한테 하루에 100번씩 절을 하고 온다. 매우 주관적이죠. 뭐 이런 정신이상자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지하다라는 게 보호된다는 거예요. 매우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어 보이죠. 무슨 빗자루가 우주를 창조하겠어.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렇죠? 매우 비객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양심 병역거보다 또 솔직히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원래 진정한 양심 병역거부자는 적이 나를 향하여 총을 쏴도 나는 총을 안 쏜다는 거구나. 맞고 그냥 죽는다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과연 그럴 사람이 과연 저 10,000명이면 그런 쪽에 1명이라도 있을까? 매우 희박하죠, 솔직히. 적이 나한테 총을 쏘든지 칼로 찌르는데 나는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총 맞고 죽여야 한다니 이런 사람이 거의 있겠어요, 솔직히. 부처님, 예수님이지. 그 진짜 있다라면 뭐 부처님, 예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러기 매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양심 병역 거부가 인정되죠. 그게 1번과 이제 2번 얘기죠. 그래서 매우 주관적인 거고 양심은 2번 그 시대의 도덕률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원래 해설해 보면 그 뒷부분이 오히려 출제가 많이 됐죠. 어떠한 세계관, 종교관, 인생관과 관계없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 틀리게 낼 때는 특정한 세계관에 기초해야 된다. 특정한 세계관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기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이 판례 뒷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이 판례 그 앞부분 낸 거야. 1, 2번이. 하나의 판례죠. 이게 1, 2번. 1, 2번과 우리가 많이 봤던 기출, 특정한 세계관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하나의 그 문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또 냈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내용이나 동기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성적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도덕력 일치하냐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세계관과 종교관, 인생과 관계없이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면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라고 보는 게 현재 판례죠. 그 다음에 3번 보안관찰은 뭐 쉽다고 봐야 되고, 4번도 뭐죠? 기출에서 여러 번 다뤄졌던, 그죠? 보호 영역이죠. 양심의 자유는 보호 영역을 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죠. 특히 많이 출제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거주인의 자도 사실은 보호 영역과 제한을 물어봤죠. 침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쉽지만 보호 영역과 제한을 물어봤다 이겠죠. 1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아니죠. 침해가 아니었죠. 행복주권, 일반 행동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죠. 근데 침해했죠. 그래서 이제 보호 제한 침해 여부, 보호 제한 침해 이 관계에서 옛날에 주로 이걸 물어봤단 말이죠.
기존 기출은 주로 이거를 물어봤다라면 사법시험도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 7급도 벌써 이쪽으로 많이 이전돼 가지고 이번에는 역전됐죠. 이번엔 치매 여부보다는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보다 위헌합헌 이런 결론, 이건 치매 아니다, 치매도 아니다 이런 결론보다 오히려 그 전 단계 논리 과정을 문제 개수 오전에 분석해 드렸지만 훨씬 더 많이 출제를 했단 말이죠. 이건 앞으로의 경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7번도 그렇고 8번도 그렇고 사실 6번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6번도 6번에 2번은 결론을 물어봤다라면 치매 여부를, 나머지는 보호와 제한을 물어본 거로 봐야죠. 사실 보호와 제한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거의 뭐 한몸뚱아리 정도 수준의 상당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마저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주지가 아니다. 그렇죠? 서울광장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제지는 거주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침해도 아니죠. 근데 일반 행동의 자유 제한이 행복적 관점에서 서울광장이라는 공공용물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일반 행동의 자유 관점에서. 두 번째 해외여행의 자유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하는 것도 법인의 거주의 자유 제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법인도 거주의 자유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이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옮겼다. 제주도로 연구센터 많이 옮겼죠? 옮겼다. 이것도 거주의 자유인 거예요. 거주의 자유. 법인의 영업 소재지 본점을 옮기는 것도 거주의 자유 보호된다. 이건 기출에 있죠, 이미. 보호된다는 것은. 근데 이번엔 제한되느냐를 물어봤어요. 기출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의 본점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 거주의 자유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박스로 물어봤죠, 기출에. 기출 문제집 가면 박스로 돼 있단 말이죠. 보호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제한은 제한이죠. 물론 침해는 아닌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4번이 원체 쉬우니까 맞췄겠죠. 뭐 기출에도 원체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4번이 만약에 다른 지문이었다면 만만치 않겠죠. 4번이 만약에 다른 지문이었으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게 너무 많이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거주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국적 이탈의 자유 보호되죠. 그래서 허가제는 금지되죠. 국적 이탈, 허가제가 금지되죠. 근데 무국적 자유가 될 자유는 포함이 안 되죠. 국민투표가 나왔죠. 1번. 이건 기출이 있죠.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있죠. 그죠? 기출이 있단 말이죠. 2번 봐보세요. 근데 2번을 뭐 가지고 내겠어요? 제가 이제 기출 해설에 제가 뭐로 달았냐면 국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의 차이점이죠. 이거 분명히 이걸 출제자는 지방자치법을 보고 낸 겁니다. 갖다 놓고 낸 거야. 여러분 해설지 보시면 딱 보면 지방자치법 조항 그대로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조항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법에는 외국인이 일정한 이런 요건을 갖춘 조례를 정하는 외국인이 주민투표는 갖죠. 근데 국민투표는 국민이 해야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일정 이상 거주한다 하면 주민에 해당할 수는 있죠. 동작구 주민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국인이 국민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주권자로서 하는 거라서 이 경우는 외국인이 될 수가 없죠. 외국인이 될 수 없단 말이죠. 2번. 그래서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외국인이 국민투표를 가진다는 건 틀리죠. 주민투표권을 가진다가 맞죠. 해설 잘 보시면 주민투표권은 갖죠. 근데 국민투표권은 못 갖죠. 사실은 3번도 같은 관점의 판례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재선거인이 왜 국민투표권을 가져야 되느냐. 재선거인 국민이란 말이죠. 국민이죠.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하는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임기 만료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두 가지는 이제 전국 선거죠. 대통령 선거랑 임기 만료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그죠? 그 다음에 또 국민으로서 하는 선거권 아니지만 투표권이 국민투표권이죠. 그래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죠. 이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투표권자는 일치돼야 한다. 일치돼야 한다라고 봤죠. 그래서 재선거인도 대통령 선거권 가져야 되고 임기 만료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도 가져야지만 국민투표권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하드에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맞춰. 아주 중요하겠지만 쉽게 맞췄다 봐야죠. 그러면 이것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요구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되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이게? 이 결론이 뭐예요? 한미 FTA를 72조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았죠? 그러면 72조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죠. 72조 국민투표는 어느 때 인정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다. 부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부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라겠죠. 부의를 요구할 수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FTA, 한미 FTA 부의했어요, 안 했어요? 대통령이?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의를 해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뭐는 72조 국민투표는 부의를 해야만 부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FTA 72조 국민투표 부의치지 않았는데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없다. 사실은 이제 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헌법 72조 붙일 수 있다라는 문구 때문에 이게 출발한 거죠. 대통령한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뭐를요? 국민투표 부의 여부, 시기,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독점적인 것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수험생들이 벌벌 떨더라고요. 독점적 맞죠? 맞죠, 그렇죠. 72조 위반이었던 것은 뭐였어요? 72조 위반이었던 헌재 판례가 있었나요? 그렇죠. 탄핵에서 있었죠. 탄핵 심판에서 신임을 72조로 물어보는 것은 물어보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 사실은 부의도 안 했어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가가지고 시정연설 과정에서 국민투표로 나는 재심을 묻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결국은 제안하지도 않았죠. 제대로 뭐 국민투표 발의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도 탄핵에서는 72조 위반으로 봤죠. 근데 헌법소원은 각하됐죠. 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 있잖아요. 그게 탄핵에서는 72조 위반이었고 헌법소원에서는 각하됐죠. 요새 그거 자꾸 물어보죠. 헌법소원과 국민투표의 차이점 계속 출제하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미 FTA 같은 것은 부의하지 않았다 해서 72조 위반이 아니었는데 이건 어때요? 수도 이전. 수도 이전 어때요? 수도 이전하는 신행정 수도법은 부의했나요? 국민투표에? 부의 안 했죠. 부의 안 했죠.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몇 조 침해했어요? 130조죠. 72조, 130조가 이러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72조는 부의를 해야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130조는 아니에요. 헌법 개정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적 국민투표죠. 근데 신행정 수도법을 만들 때 헌법 개정 절차 거쳤어요? 안 거쳤지. 국민투표 거쳤어요? 안 거쳤죠. 그래서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했죠. 아까 재선거인은요? 재선거인은 관계없다고 봐야 돼요. 72조, 130조 다 침해죠. 재선거인은 둘 다를 부정하는 거여가지고 이 법률이 이거는 그냥 국민투표 침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행정 수도법 사건에서는 130조 침해, 탄핵 사건에서는 72조 위반, 그 다음에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72조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고 각하했죠.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과잉금 원칙 10번의 1번은 재직 중의 사유로 근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퇴직급여를 제한하겠다라는 공무원연금법, 그다음에 사립학교 연금법 내용이 다 똑같았죠. 둘 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방법의 적정성, 수단의 적정성이 없었죠. 근데 기존 기출문제는 공무원연금법으로 출제했죠. 방법의 적정성이 있다 없다로 이미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립학교법으로 출제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아요.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죠.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랑 사립학교법이랑 똑같죠. 사립학교 연금법이랑 똑같다.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 봤습니다. 2번은 뭐 쉽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보고 때리는 판례였죠. 형사라면 위헌이고 민사하면 합헌이었죠. 이거는 쉬울 테고,
그 다음에 3번. 그 의외로 이게 이제 1, 3번을 고민을 한 수험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한 수험생도 꽤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자의금지는 평등원칙에서의 심사기준입니다. 자유권이 아니라. 평등권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의금지 원칙과 비례심사가 있죠. 비례심사가 있죠. 이거는 직업의 자유라는 자유권 제한의 심사기준이 아닙니다. 자의금지는. 오해하면 안 돼요. 자의금지는 평등원칙에서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등원칙 위에서는 심사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의금지가 뭐예요? 합리적 차별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합리성 기준이야. 합리적 차별인지. 미국으로 따지면 합리적 차별인지. 독일은 자의금지 원칙이죠. 대륙법계는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영미계는 합리성 심사라고 하죠. 합리성 기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차별에.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헌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이혼이잖아요. 평등권 침해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뭐예요? 평등권이죠. 평등권 심사 기준이 간단하게 있죠. 평등권 심사 기준이죠. 평등권. 평등권 심사 기준이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업 수행의 제한이 1단계니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약하지. 그렇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지. 완화된 심사니까 자의금지 원칙이구나.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거, 자의금지 적용되는 거 배우잖아요. 평등권에서. 비례 심사 적용되는 거 몇 배까지겠다. 왜? 웬만한 판례 다 과잉금지 원칙이야.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판례 여러분도 있잖아요. 과잉금지 위반지 뭐 따지잖아. 기억 안 나요? 이건 뭐 판례 공부한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도 다 과잉금지 원칙이지 뭐 거의 대부분 판례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자의심사가 일반적 심사기준이고 비례심사는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서의 차별.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중대한 제한일 때 한해서만 인정되는 애적 심사기준이다. 이 비례심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등에서. 그러면 뭐 직업의 이제 재산권 다 과잉금지 원칙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성립하기 위해서 다음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비례심사가 적용되는 평등권 침해에서 비례심사가 적용되는 판례를 찾아봐라. 이 문제 성립 자체가 안 돼. 이건 뭐에서 얘기해요? 평등에서 얘기인 거예요. 평등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어디서 나온 거? 37조형이 필요한 경우죠. 그럼 모든 자유 권리를 제한할 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뭐가 적용돼요? 과잉금지 원칙 적용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권 제한일 때는 특히 다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과잉금지 적용된다. 재산권도 과잉금지 원칙. 많이 나오잖아. 재산권 제한도 과잉금지 원칙이냐? 당연히 그렇지.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 그 의료 광고 금지 사건 있잖아요. 의료 광고 알죠? 의료 광고, 의료인의 광고 금지. 의료인의 광고 금지 대표적으로 완화된 심사라고 하잖아요. 그 과잉금지 적용한 거예요? 그 뭐 제한한 거죠? 표현의 자유죠.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 배우잖아. 그 의료인의 광고 금지. 물론 이제 직업의 자유 제한이기도 하죠. 직업의 자유 제한이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에서 배우는데 그 완화된 심사의 대표적인 판례죠. 의료인의 광고 금지. 그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됐던 걸 잘 보면, 그래서 최소한 원칙에서 뭐로 쓴 얘기를 해요?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찾지 않고 다만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인지만 심사하겠다. 의료인 광고 금지. 이런 표현했죠. 그 최소한 원칙을 말하는 거죠. 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정하고 이러면서 쭉 끌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수행의 자유 나올 때 내 기본서에서도 꼭 이걸 남겨놔요. 과잉금지 적용된다라고. 나도 판례 정리할 때 수험생들이 하도 이래가지고 내가 그 참고서 보면 꼭 이걸 남겨놓는다고. 판례가 쓴 문구를.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인데 과잉 적용된다. 이것을 남겨놓은 판례가 꽤 있다고. 기본서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러고 오해를 자꾸 하더라고요. 자의금지 원칙은 생각을 해서 우리 어디서 배우는지. 평등권에서만 배우지 다른 쪽에서는 자의금지 원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등권에서 배우지.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만 심사할 때 약하게 심사한다 했죠. 최소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하게 들어가는. 가장 적게 제한한 수단이냐 이걸 판단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냐 뭐 이런 식의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되죠.
의료용 광고 금지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죠. 4번은 쉽고. 참정권. 참정권도 이거 자체는 쉽죠. 문제 자체는 쉽다고 봐야지. 1번. 승진 가능성과 승진할 때 균등한 기회의 보장은 구별하시고, 승진 가능성은 보호가 안 되고, 승진할 때 균등한 기회 보장, 승진에 있어 균등한 기회는 보호되죠. 비교하시거나 승진 가능성이랑 비교하세요. 승진 가능성 보호되지 않죠. 균등한 기회 보장 보호되죠. 최근에 계속 이걸 물어봤죠. 둘을 헷갈리게. 계속 여기서 오락가락하면서 최근 기출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내는 경우도 있고 승진 가능성 내는 것도 있고, 근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균등한이라는 단어 나오면 보호되는 것을 보세요. 25조에서. 승진 가능성은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기본권이 아니죠. 헌법상 참정권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상 참정권 24, 25, 72, 130조. 네 군데 조문이죠. 24, 25, 그죠? 72, 130조죠. 주민등록은 없죠, 헌법에. 상호권 제한할 때 물론 본질적 내용 금지됐죠. 리얼 공직선거가 아니죠. 농협조합장은 선거권에서 포함되지 않죠. 뭐 어디서 보호된다고 그랬어 이게? 조합장 선출이나 선거운동이요? 21조의 결사의 자유죠. 21조 결사의 자유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선거권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결사의 자유. 근데 뭐 기업부터 시작해 리얼은 기출에 원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난이도로 따지면 하에 속하죠. 12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험생들이 90이 많았느냐, 90점이. 90점 이상이 왜 의외로 많았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수험생은 1번 그냥 찍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체 중요한 98조 2, 국회법. 98조 2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었고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었고 기출에도 많았고 학력법에서도 배우고 헌법에서도 기출도 많고 모의고사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다뤘던 거라서 1번을 찍을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2번을 알겠어요? 2번 몰라. 2번을 보고 찍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거를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소거가 가능하지 이게 애매해버리면 소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90점과 70점대가 나오는 거야. 어떤 애는 지금 헌법 70이고 어떤 애는 95가 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차이냐, 그죠? 이게 소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1번이 옳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거는 너무 중요해가지고 98조 2는 기출에도 계속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신을 못 갖는 거예요. 자기 시험장에서. 대통령 총기령, 부령, 훈련, 애교, 고시 등 재정 계집, 폐지. 뭐가 들으면 틀리죠? 입법 배구. 확인하면 입법 배구 들어가면 틀리겠죠. 입법 안 들어왔죠? 그 다음에 7일에 10일, 14일도 틀리고 7일도 틀리고 10일이죠. 10일 이내에 소관사면에 제출. 봐야 한다. 이거 다 확인하면 다 맞는 거야. 그러면 1번을 옳은 거라 했으면 오히려 때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쉬운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 옳지 않은 거에 따르면 더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옳지 않은 질문을 냈으면 오히려 설문이 이게 더 어려워질 뻔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옳은 것으로 내므로써 오히려 1번이 너무 많이 다뤄졌던 거라서 찍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 내가 보니까 패턴 보니까 1, 2번 다 틀리고 뒤는 다 맞췄더라고. 3번부터는 어떤 수험생은. 그럴 법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1번이 너무 중요한 법조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찍을 수는 있었단 말이지. 1번은 그렇죠. 2번은 어떻게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비서를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부직 공무원을 법률에서 제외한다. 이거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 사실은. 이번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2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2번을 알고 찍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이 부분이 틀렸구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무직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법률을 정하는구나. 그래 이 부분이 틀렸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험생이 없다는 거야. 불가능한 얘기인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죠?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3번은 뭐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죠? 직속 대통령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충분했겠고. 근데 4번은 62조에서 이게 출석 답변은 의무죠. 출석 발언은 권한이고. 그래서 62조 2항에 하면은 출석 답변할 의무죠. 해야 하며,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 할 수 있지만 다른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하여금 정부위원은 그렇지 않죠. 정부위원은 다른 정부위원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없죠. 그렇죠? 헌법 조항이 없고 물론 국회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12번에 1번을 아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12번에 2번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12번에 1번을 알면 맞추는 거고 쉽게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겠죠. 1번이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그죠? 확률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1, 2, 2개 가지고 확률 게임이 됐겠죠. 뭐 어떤 또 약간 더 띠란 사람 4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느낌상은 1, 2번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확률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만약 1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게 70과 90을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90이라고 해서 이 2번을 알고 찍는 건 아닙니다. 95라도 2번을 알고 찍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2번을 모르고 찍는 거야. 그건 똑같아 그렇죠. 70이나 90이. 다음 70이나 90이 차이점이 뭐예요? 아 1번이 확실히 옳구나.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이게. 어차피 시험장 가면 4개의 선지를 다 알고 찍는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설명을 했어요. 이건 부득이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럼 이제 아는 선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힘들어지는 소거가 안 되는 거죠. 소거가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 이게 차이가 또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제 풀 때 겁을 안 집어먹어야 돼요. 멘붕하지 말아야 돼. 멘붕. 이게 멘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왜 멘붕을 합니까? 평소 때는 막 다 이렇게 맞는 문제만 기출 문제만 다 맞는 문제만 풀어 막 맞는 막 맞고 가끔 17번 하나 틀리고 막 이런 것만 풀라고 그래. 수험생들이 19번 맞고 20번 이런 문제만 풀다가 비 내리는 문제를 안 풀라고 그래요. 비 내리는 문제를 안 풀고 싶어요. 수험생들이 피하려고 그래. 심리적으로. 왜? 수험생 생활 자체가 힘들거나. 수험생 생활 자체가 힘든데 오늘 모의고사도 이래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잘 피하고 싶죠. 자꾸 피해. 그럼 언제 이제 맞게 되냐? 시험장에서. 문제는 그거라 이게요. 어차피 이게 맞을 매라면 미리 맞아라 이거 내 말은. 맷집이라도 키워라 맷집이라도. 근데 왜 자꾸 이게 피하려고 그래? 수험생들이 뭐 너는 왜 그 전범위 이번에 나눠준 거 안 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가 덜 됐어. 아니야 그냥 미리 맞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원래 맷집 키우는 거야. 맷집을 좀 키우면 야, 시험장 가서 뭐 그런가 보다. 원래 뭐 황락이 동영 모의고사 풀면 어차피 뭐 4개 중에 어떨 때는 3개를 모르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하는데 그럼 뭐냐고 아는 거라도 이게 맞춰서 이게 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문제를 넣어줄 때 아는 걸 하나 넣어줘요. 다음 점 옳은 거 이렇게 낼 때 아는 걸 하나 넣어준다고. 나머지 2개, 3개는 아예 모르는 걸 넣어주고 하나는 아는 걸 넣어준다고. 내가 일부러. 그럼 아는 걸 알면 맞출 수는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맷집을 키워주는데 수험생들이 피해. 준비가 안 됐대. 영원히 준비 안 됩니다, 수험생은. 내년 가면 준비될 것 같아요? 내후년 가면? 나도 오늘 지금 점심 먹는데, 응? 보리밥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 원장님 그러더라고. 이 집이 원래 할머니가 진주 할머니인데, 남편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사시를 공부해가지고, 밥집을 했대. 그래가지고 먹여 살렸대. 평생 그 남편은 돈 한 번 번 적이 없대. 직업 한 번 가져본 적도 없대. 그래가지고 시집 갈 때는 시집 잘 갔다고 그랬대. 주변 친구들이 너 서울대 출신에 고시 수험생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평생 남편이 돈 번 적이 없대 진짜. 시험을 해본 적이 없대. 계속 고시생인 거였죠. 언제가 준비됩니까? 언제 수험생이라는 게. 수험생은 언제 준비되는 거예요? 영원히 준비가 안 된다. 그냥 맞아야 돼, 그냥. 도전하고 깨지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좀 딱 준비가 되면 딱 뭐가 내가 자신이 딱 있으면 황락이 딱 그 동영모에서 치가지고 딱 맞고 말이 기분 좋게 100점 맞고 이러고 싶죠? 그 마음 저도 알겠는데 그게 영원히 안 온다. 영원히 안 와요. 그냥 오히려 깨지면서 이게 좀 좋아지는 거야. 깨지면서 완성된 상태로 좀 가는 거지 안 깨지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간다? 어차피 처음 들어오면 적응을 못 한다 그랬죠. 처음 들어와 보세요. 그 동영 모의고사를 풀 수가 없다 사실은. 100점 맞을 수가 없어. 그게.
그렇게 내는 거야. 이것처럼 아예 생뚱맞는 이거 어떻게 알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애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런 문제를 나도 내요 일부러. 그걸 맞추라는 게 아니라니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소고에서 풀어라 이거죠. 네가 알아서 소고에서 풀어라. 이래가지고 동영을 내준다고. 근데도 안 풀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뭐 나도 차지한다고. 나도 뭐 내용을 모르니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준다고. 배치를 해주는 거야. 그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장치. 별게 아니라 그냥 장치야. 원래 이렇게 장치하는 거야. 순서상. 한 네다섯 문제는 원래 그렇게 장치를 해줘가지고 중간에 아예 모르는 문제 막 한 두세 개 그냥 선지 다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당황하게 만들고 일종의 장치라고 해야 돼. 게임처럼. 이쪽 가면서 함정이 나타난다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다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원래 이게 장치구나. 대신 답은 하나 있구나. 이번은 아는 것은 맞출 수 있겠군. 다음 문제 옳은 것은. 그런 걸 넣어줘요. 또 그런 문제는 또 답을 찾을 수 있게 넣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고 제발 좀 정시질로 오면 끝나는 거 시험장에서. 그게 70과 90점대의 차이점이라 봐. 이번 시험에서 뭐 실력? 애도 없고 다 없어. 실력이 어딨니 수험생이. 수험생이 실력이 어딨어. 원래 없지. 그치. 없어요 수험생은 실력이. 다만 이제 경험의 차이인 거야. 맷집의 차이고. 그 다음에 정시를 잡고 시험을 보느냐 정시를 놓고 시험을 보느냐. 한 1, 2번 어렵게 나오니까 애들이 정시를 놔버린 거였지. 1번 만만께 정답법도 어려웠고 2번 국제법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그냥 1, 2번에서 마음이 무너져. 야, 이 헌법은 내가 100점 맞아야겠다. 다른 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으로 풀었는데 1, 2번에서 무너져. 마음이 무너져. 그러면 3번, 4번, 5번 들어가면 정시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충격 먹고 이게 뒤 가서도 작살 나는 게 70점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시험이. 1, 2번은 뭐 어떻게 틀렸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안 틀려야지.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어볼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풀라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공이 없어. 그러니까 공이. 나도 하기 싫더라고. 뭘 내가 하나 이 생각해도. 많이 이게 보지도 않고 뭐 해가지고 점수도 안 좋게 보지도 않은데 뭐하러 만들어지게 하려면 이것도 12시간은 걸린다고. 이게 문제 한 세팅 하는데 한 12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세팅 장치를 하려면 그냥 있는 기출 그냥 쓰자면 그까지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려. 우리 알바생한테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라 하면 문제 풀 엄청 많아. 우리 그냥 내면 돼. 우리가 지금 10,000문제가 훨씬 넘게 있는데 그까지 헌법 그거 내려면 그냥 10분이면 내요. 그렇죠. 뭐하러 나 미친 척하고 12시간을 쓰겠어요. 그렇죠? 이 장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경험을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장치하기 위해서 12시간을 내가 쓰는 거지. 20문제 내가 뭐 할 일이 없어서 12시간을 쓰겠어요. 문제가 없어서 넘치는 게 문제인데 뭐죠. 그래서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다. 두세 개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문제당.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이거 생각을 좀 하시고 자기 훈련을 시키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이게 4개 다 알고 찍는다? 아이고. 그러면 이게 하야. 내가 오늘도 난이도 조절할 때 난이도 쓰라니까 11번 하 줬어요. 하. 하야 하. 왜? 4개 다 하는 건데 기출이 다 있었던 거고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뭐 가치가 뭐가 있겠어 11번이. 틀린 수험생이 없다는 거야 이게. 70점짜리 수험생도 맞추고 90점짜리 수험생도 맞추는 거야. 11번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애도 틀리고 애도 틀리는 거야. 확률이니까. 2번 문제는 국제법 문제는 너도 틀리고 애도 틀리고. 근데 예를 들면 12번이라든지 아까 5번이라든지 11번이 이런데 12번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2번에서 마비가 되는 거야 머리가. 12번에 2번 이거 뭐지?
머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비가 되면 또 어떻게 읽어요? 또 12번에 옳지 않은 걸 읽어. 문제도 바꿔 이거. 머리가 마비되니까 12번을 기사가 옳지 않은 걸 풀어요. 또 머리가 마비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13번 항상 있지만 첫자 애들은 총리 소속이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같죠. 그다음에 간세법 없죠. 이번은 뭐 기출에도 이미 있고 모의고사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24, 72시간도 쉬었죠. 이거는. 그다음에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두 개 틀렸네. 24, 72 무기명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20명이죠. 근데 저번에 이제 작년 그 서울시 문제에 따르면 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보위원은 20명의 발의인데 나머지 있잖아요. 대법원장이라든지 헌재 수장은 10인의 발의죠. 79 적용돼서 20인으로 틀리게 됐던 거 기억나나요? 작년 서울시 7급 문제에서는. 그죠?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20인의 발의, 일반 의결 정수. 주로 이걸 내죠, 보통. 그렇지만 대법원장 등은 10인의 발의에 일반 의결 정족수다. 여기까지 이미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14번도 쉽긴 했죠. 국강했고 뭐 쉬운 문제여서 1, 2, 3번이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내가 해설에도 붙여놨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아래 두 번째 줄이. 이게 계엄 쪽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해설 보시면 계엄법에 있었던 거예요. 계엄법. 근데 긴급명령 쪽에는 게 없다면 긴급재명령이라든지 76조 쪽에는 없고 77조 계엄법 쪽에 77조에 따라 계엄법이 나오잖아요. 통과하고 나중에 집회를 요구하도록 돼 있죠.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엄이죠. 계엄이죠. 4번은. 그래서 문제형은 처음인데 뭐 그게 틀릴 가능성은 많지 않았던 문제였죠. 2번이 너무 유명해서 사전에 방지로 안 되고 공공물이 안 된다는 것은 기출에 누차 있었기 때문에 2번은 찍었겠죠. 근데 4번은 마지막 문구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옳은 거니까 2번을 찍을 수 있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4번의 마지막 문구는 아직 처음 아마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라고 추가해 두시고. 아, 이게 계엄에 있는 거구나. 지체 없이 국회 집회 요구. 계엄 쪽에만 있구나. 그래서 긴급명령이나 긴급재명령 이쪽 76조 쪽에는 없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국정감사조사조 1번.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2번. 감사원의 대상 기관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아니, 있죠.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도 있어요. 제도 모의고사 내놨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게 사시 쪽에서는 많이 다뤄졌던 거예요. 사법시험에는 많이 다뤄졌던 거고 저도 강의할 때 꼭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모의고사도 제도 진모에도 있어요. 2번은. 그래서 이제 감사원법에 의한 것이 제외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원법의 감사 대상 기관이 그 직무감찰은 물론 이제 행정부 중심이지만 회계감사는 다야 또. 다지, 그렇죠? 그 국회에서 제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고 다만 이제 사회에서 외의기관, 사회에서 1호, 3호 외의기관의 경우는 외의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은 본회 의결이 있으면 한다라고 했죠. 근데 1호, 2호, 3호는요. 감사원 대상 기관이야. 1호, 2호, 3호도. 1호, 2호, 3호가 아닐 때 얘기죠. 아닐 때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4호는 사실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대상 기관과 겹치죠. 그 다음에 3번은 저 많이 다뤄졌던 거라서 아마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죠. 하나, 국가이임사무, 또 하나, 예산을 지원한 사업 두 가지죠. 그 다음에 4번.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변상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가 이송한다. 그렇죠. 16번은 면책이나 이쪽은 좀 그렇죠. 기본적으로 쉽다 봐야죠. 1번 부수경이 포함된다라든지 2번 연장돼서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기출이 있습니다. 2번이. 낯설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16번에 2번은 풀명의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지해 줘야 됩니다. 3번은 처음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모의고사 때 많이 냈던 겁니다.
24,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X. 폐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본회의,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게 돼 있죠. 그게 해임건이랑 탄핵과 차이점이지, 이거랑. 해임건이 탄핵은 24,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안 되면 폐기되죠. 24, 72시간은 표결이 안 되면 폐기되죠. 그러나 해임건이라든지 탄핵 소추안과 다르게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에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출제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역시 출제는 됐죠.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는 게 4번이 뭐 원체 확실한 내용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봐야죠, 사실. 17번도 4번은 이제 안 다루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해설해 보시면 이게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맞출 수는 없고 1, 2, 3번은 익숙할 수 있다고 봐야죠. 1번, 그죠? 지방의회 지자체장 안 되죠? 지자체 상호간이니까. 그다음에 최신 판례지 2번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은 법적 구성력이 없죠. 그래서 부적법하고. 그다음에 1심 전속적이죠.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래서 사망하면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그래서 1, 2, 3번이 틀리기 때문에 4번은 찍을 수는 있었겠죠. 4번은 알아서 찍을 수는 없고 1, 2, 3번이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4번은 찍을 수는 있었다 봐야죠. 이것도. 의외로 거의 다 맞췄을 거예요. 17번도. 이렇다고 틀리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이. 사법권 1번. 가부동수대 결정권을 가진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2번은 여기까지만 기존에 있었죠. 군법무관 회의 의결. 이걸 대법관의 의결로 해서 틀리게 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거 맞게 나왔고 정족수가 처음 나온 거예요. 군법무관 회의 정족수는 대법관 회의 정족수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법관 회의 정족수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거는 대법관 회의가 아닙니다. 군법무관 회의지. 군법무관 회의 정족수가 처음 등장했죠. 기출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3번 때문에 쉽게 돼버렸죠. 맥이 빠졌죠. 제일 처음에 2번이 풀 때 글쎄 이러다가 3번 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3번을 찍었을 거야. 2번을 푸는 과정에서는 혹시 이런 혹시 정식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3번의 첫째 줄 규정을 두고 있지. 107조 3항. 107조 3항은 대충 헌법조항을 읽었을 테니까 아마 찍을 수 있었겠죠. 4번이 어렵지 않았을 테고. 그다음 19번을 나는 걱정을 했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췄죠.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췄는데 틀린 수험생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복잡하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현재 판례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로 맞추는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1번. 막걸리는 합헌, 소주는 이론이라고 하잖아. 그로 때려도 되는 거야, 사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틀리는 경우는 있었다. 내가 보니까 어떤 수험생 중에 너 왜 틀렸냐? 그랬더니 내용은 다 아는데 판례 변경을 괜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별게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탁지구 공급구역 제한은 합헌이었죠, 5대4로.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의 결정이랑 감사원의 기각결정 구분하라고 두 차례 했단 말이죠.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한 곳으로 갈 수 있죠. 헌법서는 못 오죠. 감사원 기각결정은 한 곳으로 못 가죠. 헌법서는 오죠. 둘이 대립되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감사원의 기각결정을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겠죠. 인권위원회 결정은 한 곳으로, 헌법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 기각결정은 헌법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인권위 결정 이렇게 되는 거고 감사원 기각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뭐 이거는 많이 다뤘던 거라서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보충을 충족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60에서 50으로 내려갔죠. 이거는 국회의원 얘기죠. 3번은. 국회의원은 50에서 33, 33으로 내려갔는데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의 지역구의 경우는 60에서 50으로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해고 예고 제도는 6개월은 유연이 나왔죠. 맞습니다. 하였다가 평등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렇죠. 판례 변경됐죠. 그 다음에 3개월은 합헌이었고, 그죠? 결론 알잖아. 6개월은 유연, 3개월은 합헌. 해고 예고 제도, 그죠?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는 걱정했는데 대부분 수험생이 맞췄더라고. 그다음에 선관위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1번은 쉬웠다고 봐야 돼요.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정당인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1번은 그래서 됐고. 2번은 어렵다는 사람도 있으면 사실은 최근에 기출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저도 모의고사 때 많이 내놨던 거예요. 최근에 이 조항을 사실 다뤘어요. 기출에서 작년인가에 이미 다뤘던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때 계속 내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을 선관위가 부담하되 국가가 부담하되 다만 개표 관리인이라든 투표 관리인에 대한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죠. 모든이 틀렸죠. 모든 비용을 정당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부담하는 것은 투표나 개표 관리인의 비용만 부담하고. 세 번째는 좀 낯설었다고 봐야죠. 세 번째는 헌법 조항이 실제로는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다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낯설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낯설게. 근데 이게 65조 1항에는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돼 있어요. 65조 1항은. 근데 선관위 쪽에 가면 그냥 위원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중선위원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위원은 탄핵 결정 근거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시은 선관위원도 탄핵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가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유사조항이 있어요. 교재도 있고 이게 아마 그죠? 있죠. 독립기관이죠. 아마 행정학 하는 사람들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요? 행정학에도 아마 있을 테고 이게 그죠? 행정학에서 배우지 이거? 헌법에서도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리 협의해야 되고 삭감할 때도 이 독립기관의 장에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시에서는 이게 국정원이라고 틀리는 걸라. 그 독립기관에 국정원은 포함이 안 돼요. 해설지 잘 봐보세요. 해설 잘 보시면 그 독립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액할 때 삭감을 할 때 미리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독립기관이라는 개념 6조, 국가정법 6조의 개념이 나오는데 6조에 국정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45위고사에서는 이걸 뭐로 내냐면 국정원장의 그 의견을 드려야 한다. 삭감할 때, 삭감 등을 할 때, 금액을 감액할 때 국정원장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X로 나와요. 국정원 없죠, 지금? 독립기관에, 국가정법 독립기관에.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다뤘던 법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뭐 끝나고 보면 다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내가 바보였죠. 실수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문제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험장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밖에 나와서야 뭐 다 그렇지 뭐 멀쩡하지. 밖에 나와서는 멀쩡하시죠? 다? 멀쩡한데 시험장에서는 멀쩡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멀쩡하지 않는 데가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그게 항상 문제였던 과제였던. 내가 그러잖아. 항상 내가 시험장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보다 한 능력이 30은 떨어지는 아바타가 시험장에 간다. 한 70%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 본다. 여러분들이 70%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고 자기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몰라서 틀리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해설을 해주고 보니까 황랑기 해설을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잘하면 나 하나하나 두개 틀렸겠네? 아니야. 다시 더 백투 더 퓨처가 있다라면 그 토요일로 돌아가면 또 그래요. 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간단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과 노력, 고생이 필요한 거예요. 고생을 해야 그러나. 그래야지 이게 자기의 훈련이 돼서 훈련된 내가 가서 시험장에 가야지 실수를 안 하는 거지. 훈련이 안 된 내가 가서 시험장 가보면 결국 또 실수하게 돼 있다. 10월에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다. 진짜 당연한 진리예요. 수학적인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험의 진리예요. 근데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이행을 안 할 뿐이지. 자기를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훈련되지 않는 나를 보내면 꼭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진짜 뻔한 내용도 분명히 답이 있는 것도 답을 못 찾아. 시험장에 안 보인다.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훈련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야.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훈련이다. 압박감을 가진 상태에서.
압박감을 가진 상태에서 압박감을 가져야 돼요. 마음 편한 상태에서 이게 안 된다니까요. 뭐 배 깔고 막 천천히 뭐 저 두 문제 풀고 뭐 딴 생각하고 세 문제 풀고 화장실 가고 이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시험장 그렇게 해주나요? 안 그렇지. 그렇죠? 앞에서 스트레스 막 있죠? 엄청 받은 상태에서 별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하고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편하게 이렇게 훈련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 깔고 말해. 그죠? 세 문제 풀고 뭐 딴 생각하고 맞죠. 우리가 보면 피세트 굴잖아요. 피세트 행시 이런 애들 왜 안 되느냐? 애들이 그 힘든 상태에서 자기를 그 몰아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세 문제 풀고 머리 식힌 다음에 다시 네 문제 풀고 또 머리 식힌 다음에 뭐 아니야 머리 열이 받아. 머리 열 받은 상태에서 문제 풀어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듯이 컴퓨터 여름에 이제 막 열 많이 받고 뜨거우면 컴퓨터도 오류를 발생하듯이 사람은 더 그러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시험장 상황과 여러분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상황 있죠?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기가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 편한 상태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자꾸 풀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잠깐 쉬든지 차라리 20, 30분 더 쉬는 게 낫다. 그렇게 빡세게 문제 풀어주고 좀 쉬고 머리 다 에어를 해주고 에어 같은 거 좀 에어됐으니까 너무 에어됐으면 좀 식혀주고 자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하루 종일 늘어져가지고 말이야. 그쵸? 15시간 공부하지 마시고 늘어져가지고 15시간 하지 마시고 10시간 하시더라도 시간을 딱 줘가지고 시험장 상황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몰아붙여야 돼요. 그러놓고 뭐 1시간 쉬든지 차라리 졸든지. 차라리 조는 게 나아요. 15시간 내내 멍 때리고 그냥 문제 천천히 푸는 애도 있죠. 천천히 앉아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시간을 하더라도 8시간 하더라도 시험장 상황과 비슷하게 해서 자기를 몰아붙이고 좀 조는 게 낫다. 그렇죠? 힘든 게 머릿속에 머리가 힘든 게 좀 졸리기도 하고 좀 에너지 보충도 해줘야 되고 또 쉬기도 해줘야 돼요. 그냥 늘어져가지고 있잖아. 하루 종일 15시간 앉아있으려고 하지 마라. 제발 좀. 멍청한 짓거리는 거예요. 그 시험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자기를 훈련시킬 수가 없다겠죠. 시험장을 비슷하게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도 그런 거예요. 문제도 그래서 우리도 이게 낯선 문제 자꾸 저도 넣으려 하고 낯선 지문 같은 거 넣으려 하고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장에랑 비슷하려면 너무 뻔히 당하는 뭐 선지 4개 다 알고 말이야. 그렇죠? 맨날 이런 문제만 있어 봐봐. 뭐 4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이거 이런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있잖아요. 야, 첫 문제 풀어도 별 효과가 안 생겨. 3번, 4번 이거 틀린 사람.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출 3번, 4번 틀린 애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거의 없다. 3번, 4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런 3번, 4번 수준의 문제 이게 막 하루 종일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게 내 생각에는. 자극이 안 돼.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틀리지 않는다고. 3, 4번 누가 틀리나겠죠. 그래서 시험장 상황에서 자꾸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시간제에서 문제 푸시고, 그다음에 낯선 문제도 자꾸 이게 시간제에서 푸시고. 물론 이게 좋은 문제라는 전제 하에서 있어야 돼. 그래도 기출 수준의 퀄리티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 문제, 쓰레기 문제 풀어봤자 시간 낭비지 또, 그렇죠? 근데 풀어봤자 시간 낭비지. 뭐하러 풀어? 시간 낭비지. 근데 기출 문제 정도 느낌을 줄 수 있는 시험장에서의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고, 그렇죠? 그 제가 나눠주는 문제 그거는 솔직히 딱 그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뭐 이게는 뭐 문제를 뭐 적중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적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키려면 이 시험장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을 평소 때 겪은 상태의 시험장에 가야지 이게 대처 능력이 생겨요. 너무 쉬운 것들만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것도 풀어주시고 그래야 돼. 저도 이거 많이 못 만들어. 일주일에 하나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 내가 뭐 이것만 하면 괜찮은데,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많이 만들어봤자 하나예요, 사실은. 더 이상 만들지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 할 때 시간을 꼭 재서. 근데 조교한테도 맨날 얘기했던 게 그 시간이었걸나. 근데 다른 건 뭐라 안 했는데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뭐라 하겠다고. 그다음에 시간을 안 맞춰주면 내가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해가지고 한 세트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더 준다든지 이러면은 이 시험장 상황을 못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내에 풀어야 그러죠. 시간 내에 풀어줘.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그래야 시험장 상황이랑 비슷해지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또 내생이 생겨요. 내생이 생긴다고. 아유, 원래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고. 원래 아유, 뭐 우리 문제 풀었어. 우리 이러는데. 이렇게 약간 내생이 생겨가지고 최소한 겁을 안 집어먹어야 되걸라. 근데 이 겁을 집어먹으면 멘붕해버려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계속 같은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내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 안에 놨다 그랬죠. 갑자기 시험장에서 화들짝 놀래. 이게 뭐야? 1번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무너져. 2번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말이야. 그렇죠? 끝났구나 이 시험. 이러면 안 돼. 그렇죠? 나도 기억나고 나도 시험장에서 우리 때 4일간 시험 보는데 이틀째 시험 포기하고 싶더라니까. 이틀 차에 오전 시험인가 오후 시험인가를 보는데 문제가 다 알 수 없는 문제만 나와. 내 준비가 전혀 안 된 문제만. 이 써놓고 보니까 이게 이게 진짜 짜증나 죽을 뻔했어. 그냥 쓰는 도중에도 마음이 그냥 이게 해체돼 버리더라고 진짜.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진짜 쓰는 순간에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 진짜. 그때 근데 제대로 안 써봐 꽈락이지. 꽈락이면 학교 갈 수 있겠어요. 어차피 못하지. 참아야 돼. 이게 근 정신이 약한 아이들이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2차 시험 보면 며칠 있다가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한 이틀 시험에 나오다가 안 나와. 3일차 자리가 비어요.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준비해놓고도 그 짓거리 한다니까 애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 진짜 있었던 입니다. 나 아는 애 했는데 나보다 한 살 위였구나. 답답하게 1차 시험 합격해놓고 2차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1차 다시 준비해. 2차 시험도 안 치고. 옛날에는 1년 유예기간이 있었거든. 요새야 뭐 1, 2차 동시에 보지만 옛날에는 1차 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그 다음 년에 준비하면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다시 1차로 가요. 결국 이 시험 합격 못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유리 멘탈은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장에서도 스스로 자기한테 포기하면 안 돼. 평소 때도 그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국어 같은 것도 여러 이제 기출이 있잖아요. 꼭 우리 기출만이 아니라 여러 기출이 있으니까 적절히 문제 가져와가지고 시간 재서, 우리 문제랑 결합해서 시간 재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시간 조율할 수 있는지. 왜냐면 한 과목 보면 잘 조율하는 능력을 체크를 못 한다고 사실은. 그러면 여러 과목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국어 같은 문제를 많이 구할 수 있고 국사도 문제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많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랑 해가지고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지 3과목도 해보고 4과목도 해보고 7과목도 해보고 영어도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자꾸 자기를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스스로. 그런 다음에 시험장 가야지 큰일 난다, 그렇죠? 잠깐 쉬고 행정법 하겠습니다.